조 대표께서 굉장히 예리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은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 지역에서 박민식과 하정우의 표를 다 가져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윤어게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과 공소 취소 특검 셀프 면죄부 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조 대표님 그러면 지금 부산 북갑의 정서는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정서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정서는 윤석열도 정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판하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 그걸 공공연하게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장동혁과 이재명을 동시에 타격을 한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장동혁으로 되는 대표되는 극우 세력과 지금 민주당이 극좌화하고 있다고요. 예. 극좌화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소 취소를 위한 뭐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한다는 게 이게 다 헌법을 무시하니까 헌법 무시하는 사람을 흔히 우리가 극좌 아니면 극우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극우를 약화시켜야 극좌도 같이 약화돼요. 이 극좌와 극우는 공생관계입니다. 예. 그 증거가 뭡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몰릴 때 저 외유 뭐 사건 박미. 네. 막 걱정을 했다는 걸 아닙니까? 혹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큰일인데 오! 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인정해주는 민주당의 도우미가 장동혁 아닙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꾸준하게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잖아요. 예. 더구나 작년 11월 검찰이 공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예.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가지고 여론이 거의 반전될 뻔했잖아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등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단계 사건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제명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때 그럼 누가 덕을 봤습니까? 민주당이 덕본 거죠. 하하. 만약 그때 저는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TF 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항소 포기한 걸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들어갔다면은 이번에 공소 취소 이 카드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소 취소까지 온 거예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예언을 했어요. 이거 이때 막지 않으면은 공소 취소로 갈 것이다. 그대로 딱 되었어요. 그걸 다 우리 국민들이 안다고 봐야죠. 예. 보니까 장동혁은 결국은 민주당의 도우미 또는 귀염둥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를 우리가 보호해야지, 우리가 찍어야지 하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이 사건 이런 역사적 지금 선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씨의 개인기입니다. 개인의 실력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저 이야기고 한 2달 전에 부산 북갑으로 가려고 할 때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셨군요. 전화도 뭐 여러 번 했는데 예. 그때 한동훈 씨가 그렸던 그림 딱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동남풍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부산과 경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동남풍은 일으킨 거는 한동훈 후보가 일으킨 게 맞아요. 그 덕을 본 사람이 박형준 저 부산시장입니다. 후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격차가 좁혀졌어요. 그렇네요. 그러다 요새 다시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이고.
저는 한 달 전에 예. 박영준 시장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지역의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부산 북갑에는 후보를 안 내야 된다. 국민의힘에. 네. 그 여론을 강하게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그때 아직 후보가 안 됐으니까 전 대표와도 만나고 예. 만나는 그림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오히려 나왔어요.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뭐 한동훈 덕분에 핫플레이스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 하면서 타임을 놓쳤고요. 그때 만약 박영준, 한동훈 손잡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후보 김두겸입니다. 저 경남지사 후보하고 이렇게 박완수입니다. 이렇게 연대를 했더라면은 이 동남풍이 훨씬 커졌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제1 피해자가 박영준 부산시장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맹렬히 쫓아가다가 다소 주춤합니다. 전재수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비서관의 이 폭행인가요? 여하튼 폭언인가요? 상당히 이 거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폭로가 되면서 전재수 후보 쪽에서는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서관은 당시에 주고받았던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의혹이 가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바짝 박형준 후보는 못 쫓아간다. 그럼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의 손을 박형준 시장 후보가 잡아야 될까요, 대표님?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봅니다. 마지막이다. 지금 기회가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때 전재수, 박영준 이게 좁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한동훈 씨가 아주 세차게 까르티에 시계 받았나 안 받았나 예스냐 노냐 하는 식으로 전재수 후보를 압박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영준 후보가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박민식을 자객 공천하니까 그 뒤에 한동훈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공격할 시간도 없어요. 예. 공격할 아마 마음도 내키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다 감정이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준 시장의 그 주도권 잡는 타이밍이 날아가 버렸다. 그다음에 계속 뭐 모임에 가서는 이야기해요.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말만 하고 액션이 없잖아요. 아니 말만 하면 됩니까? 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든지 예. 아니면 박민식, 한동훈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단일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아직 뭐 열흘 정도 남겨놓으니까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로는 안 된다. 박형준 후보도 지금 이라도 마지막 기회다. 손을 잡아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박형준 후보가 광안리를, 해운대를, 수영을 다닐 게 아니라 지금 부산 북갑으로 가서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손을 덥석 잡아야 될까요, 대표님? 거기 가서 단일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단일화 해야 된다. 거기서 뭐 한동훈 편든다, 박민식 편든다는 이야기 안 하고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는 자동적으로 듣는 사람이 한동훈 밀어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일화 이야기가 신문에서 빠지질 않았어요. 그가 빠지지 않았다는 게 결국 박민식 지지율을 정체시키고 한동훈 지지를 더 높이는 쪽으로 작동한 것 아닙니까? 단일화 된다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 단일화 효과는 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단일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결사코 반대인 모양입니다. 근데 조 대표님 보시기에는 부산 지역에 열 몇 명의 의원들이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언론에서도 살짝 단일화를 계속해서 기사화하는 것은 그만큼 단일화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일 텐데 단일화가 되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렵고요. 어렵고 결국 주민들이 단일화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단일화 되는 거죠. 네. 단일화 되는데
왜 단일화를 언론이 이렇게 서느냐 하는 겁니다.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원칙인데 박민식 씨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뭐 그런 줄 알고 믿고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써요. 저는 계속 쓰는 이유가 예.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언론은 한동훈의 편인 모양새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왜 편을 들으냐? 하도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동이 헌법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음.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기자들도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 행태는 이건 아니다. 기자로서 이런 야당 대표는 처음 봤다. 예. 사석에서 모이면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이 외통수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한동훈이 이번에 역사적 승리를 이끌면은 장동혁은 죽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칼을 찔렀는데 안 죽으면은 찔린 사람이 안 죽으면은 찌른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 구도를 자신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명언이 탄생했습니다. 칼을 찔렀는데도 죽지 않으면 찌르려고 했던 사람이 죽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오히려 민주당을 힘나게 했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여론이 역설적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언론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갑재 대표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붙일게요. 네. 이 현상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 내가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뭐 수원도 가봤는데 부산에 가면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하고 제일 잘 이게 부산 사람 하면 이제 화끈한 성격이고 결합이 되네요. 예. 행동이 신속하면서도 빨라요. 화통하고요. 예, 화통하고 그러고 지역 연고 별로 안 따지고 예. 그게 저는 그분한테 힘을 주었고 부산이 정치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킨 도시입니다. 부마 항쟁도 있었고요. 그 역사를 제가 딱 설명해요. 1960년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예. 부산으로 번졌어요. 이게 일종의 부마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로 옮겨가지고 4.19가 난 거예요. 3.15가 4.19로 연결됩니다. 그걸 부산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에 시민들이 가세하고 그게 마산으로 번져가지고 부마 사태가 되고 그 열흘 뒤에 그 사건 현장을 본 김재규가 박정희는 끝났다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11.6 사건이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가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그룹이 들어와서 제일 힘이 강할 때가 1985년이었어요. 예. 그때 2월 12일 총선을 합니다. 총선 때 부산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났어요. 오. 그때 민정당 집권당 예. 민정당이 부산 전체 의석수가 12개인데 3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12석 중에 3석. 3석. 나머지 9석이 다 야당으로 가버렸어요. 와. 부산에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전국적인 움직임과 연결이 돼가지고 급조된 김영삼이 지휘한 신민당이 제1야당, 강력한 제1야당이 됩니다. 와.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잖아요. 예. 그래서 1987년 6.29 선언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폭제도 부산입니다. 그런데 6.29 선언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것도 부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1987년 6월 18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가장 큰 시위가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청을 그냥 포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부산시장이 이거 안 되겠다. 군대가 나와야 이 진압이 되겠다라고 아이고. SOS를 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준비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오후에 어느 사단은 어디로 간다는까지 딱 나왔어요. 본인이 해봤던 그 비상계엄을 1987년에 한 번 더 하려고 했네요. 6월 19일. 네. 그건 뭐 문서도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가서 생각을 바꿔요.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을 바꿉니다. 왜냐?
군대가 한 번 더 나오면 서울 올림픽이 날아간다. 아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던 7년 단임도 안 된다. 그러면 타협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설득을 해가지고 6.29 선언을 선포를 하면서 야당 국민들이 요구했던 직선제 다 받아주거든요. 예. 그 힘도 부산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3대 사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당선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4번째, 5번째의 일종의 제2의 부마 사태예요, 이게. 그만큼 큰 충격을 준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윤의견 세력이 가는 거죠. 장동혁 세력이 가는 거죠. 극우파가 가는 거고,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이제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을 재건할 수 있는 거죠. 예. 재건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 정치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극우를 약화시켜야 극좌도 약화되고, 그러면은 가운데에 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원을 차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건전한 국민들이 보수, 진보, 중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이 정치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계도 재편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수로서 한동훈 후보를 부산이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보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 순간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 대표께서 부산의 역사, 대한민국의 정치의 역사를 말씀 주시니까 이게 살이 진짜 닭살이 소름이 확 돋을 정도인데 참 이 어려운 지금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후보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지금 어떤 선거가 됐든 간에 이렇게 양당을 뭐 아직 첫 조사긴 합니다. 하나의 조사긴 합니다.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하죠. 한동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에 예. 한 20분 지나서 첫 성명을 냈잖아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회로 가자, 이렇게 메시지 나왔잖아요. 기억납니다. 그게 첫 메시지입니다. 그걸 리얼타임에 제가 보고요. 오늘 밤 안으로 비상계엄령 해제된다, 윤석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친위 쿠데타인데,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여당의 2인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가서 그날 밤으로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예. 역사적 순간에서 역사적 역할을 했어요. 그 순간. 그 대신 그걸로 인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뭐 경선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지고 뭐 제명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역사적 인물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로 봐야 되는데. 고초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서 결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비상계엄령을 좌절시키고 유혈 사태를 막은, 이거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의 날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산 북갑 사람들도 난데없이 나타난 한동훈 후보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예. 자, 이 조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부산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부산을 갈 수밖에는 없는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 워낙 오래된 정치판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식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보면 한동훈 후보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이 하나 그다지 잘못된 것이 오히려 그 고비고비의 시기마다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칭찬하고 또 힘을 실어줄 만도 한데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중진 의원들, 특히 TK 지역의 중진 의원들 계속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둥, 그렇죠. 또 저 사람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둥,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말 그대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방자다. 꼭 깐죽거리고 있어.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조갑재 대표께서는 어떤 사심도 없이 아마 한동훈 후보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곤 했을 텐데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좀 꼼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밉상입니까? 아니면 얄미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는 저는 뭐 기자니까 어떤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굳이 충성한다면 사실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사실대로 따라가는 건데 요사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그 이유를 가만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비판을 해요. 뭐 어떤 분은 구포시장에 외지인들을 막 데리고 온다. 외지인들을 데리고 오든 말든 구포시장에 그분들이 와서 물건 많이 사주고 하면은 그 상인들이 좋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나라가 어디 무슨 흑백 차별하는 나라도 아니고 외지인이 무슨 유색인종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인간이 이렇습니다. 노예 근성이 한번 빠지면은 노예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한테 대드는 용감한 노예를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저는 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 몇 사람 개별적으로 뭐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있지만 집합 개념으로서는 국민의힘은 이거는 계속 존속하기가 어려운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윤석열의 무도한 비상계엄의 편을 들고 그보다 더 나쁜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결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아마 50%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 이러면 이 당은 공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나마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 20-30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세를 넓혀가지고 다시 재건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이걸 해쳐모여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선거 뒤에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 될까요? 하하. 뭐 아시는 분도 있습니까? 잘 이름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많죠. 네. 많이 잡았자 20명. 하하. 그럼 나머지 80명은 뭡니까?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인이 침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선관위를 습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로 조작을 하려고 계엄령을 편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는다. 예. 그 음모론 세력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동조 세력이에요. 그럼 지금 이 국힘당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선거 음모당입니다. 하하. 부정선거 음모당.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은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혼이 망가져 버렸어요. 예. 사람이 몸이 다치면 정형외과 가면 됩니다. 정신이 다치면 정신과 그러나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좀비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장동혁 이하 당권파들이 하는 행동은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 세력과 맞서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 북구 주민들이 그 한동훈을 알아주고 당선시킨다? 이건 혁명입니다.